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너희가 이제 도형의 이동 봐온 거야. 얘들아. 강의 한번 봐온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자세하게 복습도 하고 내가 좀 뒤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고 해서 좀 길게 얘들아 좀 복습용 설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수학 상에서 마지막 단원이 얘들아 도형의 이동인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항상 말할 때 얘들아 그 도입을 좀 내가 이제 두 가지로 좀 하는데, 그냥 뭐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도형의 이동을 거의 중학교 때 얘들아 좀 예전에 배웠어야 너희가 이제 함수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교과과정 상으로 보면은 수학 상에 이렇게 좀 나와 있단 말이야. 수학 상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2차 함수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원도 다 배웠고 얘들아. 맞니 얘들아? 뭐 여러 가지 도형을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좀 뒤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도형의 이동을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첫 번째가 구분을 해줘야 돼. 우리가 자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평행이동이 점을 평행이동시킨 것과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좀 보게 되면 도형을 평행이동시킨 게 이렇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맵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야 되더라. 평행이동이 있고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평행이동도 얘들아 점을 평행이동할 때가 있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가 있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얘들아 점을 대칭이동할 때도 있고 도형을 대칭이동할 때도 있고. 너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를 좀 배우게 된다라고 좀 볼 건데, 자 얘들아 너희가 강의 잘 봐왔는지 한번 잘 떠올려 봐봐. 내가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얘들아 부호가 얘들아 반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르친 게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여기 나오는 점의 평행이동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x, y라는 점을, 자 여기는 x, y라는 누구니? 쌤 유진인데 쌤 칠판이 안 보여요, 화면이. 나갔다 다시 들어와 봐 볼래? 네. 왜 칠판이, 딴 애들은 다 보이니? 보이면 손 흔들어 봐 얘들아. 안녕 해봐. 안녕. 민소리 안 해주네. 안녕 이렇게 해서 귀엽네 이것들. 수호가 포스가. 쌤 야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도 그래. 그거 나도 좀 힘든데 이해해줘. 현진이 귀여우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주고. 유진이 다시 왔다. 유진아 되나 한번 봐봐봐. 돼요. 이제 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참 세상이 신기하게 막 와이파이 안 돼도 껐다 키면 되고, 옛날에 막 게임기 같은 거 안 돼도 이렇게 막 껐다 키고 몇 대 때리면 되지 않냐.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아무튼 봐보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아까 네 가지 이야기 한 거는 너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넷 중에서 이게 점이야. 어떤 점을 얘들아 평행이동 한다는 건, 이 점을 내가 P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면 얘가 얘들아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는가? 오른쪽으로 n만큼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n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n만큼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너희가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진 건데 x좌표에다 n 더하고 y좌표에다가 n이 더해지게 되니까, 뭐 이거는 뭐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오른쪽 m이고 위로 n만큼 갔으니까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좌표에다 n 더하고 y좌표에다가 n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넘겨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기호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딱 해석을 할 때, 이거 점이네 얘들아. 지금 내 동그라미 친 게 점이야. 이 점이 얘들아 이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건 x축으로는 3 뺐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얘들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3 빼고 2 더하고 이것도 3 빼고 2 더해서 뭐 이런 거 정답 나오는 게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도형의 이동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평행이동 중에서 얘들아 점의 평행이동은 이걸로 끝이야. 얘들아 한 1, 2분밖에 안 했는데 이걸로 딱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근데 밑에서 얘들아 이제 평행이동 중에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때
도형의 평행이동. 자, 너희가 봐봐. 너희가 내가 지금 형광펜으로 치는 거 비교를 한번 해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 주황색으로 형광펜 친 거 있지? 주황색 형광펜 친 거. 자, 이거랑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놓고 아니면 너희 여기 피고 있던지. 그 다음에 위에 문제에서 얘들아 위에 문제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황색으로 거기 보시냐? 색칠할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봐봐. 이 기호를 이해해야 돼서 그래. 자, 이거랑 차이점이 뭐니 얘들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여기는 그냥 x, y야 얘들아. x, y.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얘들아 이제 뭐라고 써있냐 하면 f의 x, y f의 x, y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점. 근데 너희가 얘들아 f, x, y는 0이다 라고 써있으면 이걸 우리는 얘들아 도형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x와 y의 관계식이다 뭐 이런 의미긴 한데 이거를 내가 뭐 간단하게 언급해주겠지만 너무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고, 니네가 잘 아는 것 중에 y는 x제곱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도형이거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얘들아 점은 하나 이렇게 딱 찍는 게 얘들아 점이 되는 거고, 점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렸던 뭐 직선, 원,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얘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너희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랑 y의 관계식이라고 해. 하필이면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정말 수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들 중에서 x좌표를 제곱해서 y를 뺐을 때 얘들아 몇 나오게 되는 거? 0 나오는 점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fx, y는 x제곱 마이너스 y입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0이 나오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꽤 원론적인 너희한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해도 돼. 이렇게 써있으면 점이구나. f, x, y라고 써있으면 이거는 도형이구나. 이런 차이점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 하면 얘들아 이런 게 좀 2차 함수 모양이니까 내가 항상 드는 얘가 얘들아 y는 x제곱 꼭지점이 0,0이야 얘들아. 중3 때 애기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니네 얘들아 y는 뭐 x-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면 얘들아 꼭지점은 2,1 이렇게 놓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얘들아 생각을 해봐도 꼭지점이 0,0인데 꼭지점이 얘가 일로 변했어 얘들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x축으로 0이 이만큼 됐으니까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조금 전에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도 얘들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x축으로 얘들아 이만큼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대가리 보이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y축으로는 얼만큼 가는 거?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분명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이긴 한데 내가 얘를 살짝 변형해 볼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내가 y-1은 x-2의 제곱으로 변형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똑같은 식인 거 아니겠니? 이렇게 변형해 놓고 보게 되면 x가 얘들아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x가 x-1로 바뀌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가 얘들아 뭘로 바뀌어 있어? 이제 y-1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점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야 x축으로 이만큼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냥 더하기 2 해주고 얘들아 더하기 1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형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봐봐 얘들아 x축으로 이만큼인데 x가 뭘로 바뀌어? 얘들아 x-1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 y축으로 1만큼인데도 y가 y-1로 바뀌는 것을 너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얘들아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부호가 얘들아 반대이구나. 알겠니 얘들아? 부호가 반대이구나.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해라기보다 좀 요령으로 외워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 사실상 뭐 나도 그랬겠고 너희 중에서 몇 명도 아마 그랬겠지만 아니 씨 x가 x-로 바뀌었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냐. 니네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서 막 이렇게 딱 써놓게 되면 이거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조금 아무튼 얘들아 이게 좀 그렇게 아다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원래 아는 것과 부호가 좀 반대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거든. 마치 너희가 거울로 너네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를 뭐 증명도 할 수 있어 얘들아. 왜 이게 도형의 이동이 얘들아 부호가 반대인지에 대한 증명도 가능하나 여기에 그 누구도 얘들아 나조차도 그 증명을 원하는 사람 있니 얘들아? 원하는 사람 손 한번은 원하는 사람 다 인상 쓰고 있잖아. 증명할까 봐 얘들아 지금. 그래서 너희가 그 증명은 내가 얘들아 생략을 좀 할 거고 얘들아 그 증명 자체는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냥 너희는 외우자 이거야.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얘들아 전과 어떻다? 반대인 것처럼 너희가 풀면 된다. 반드시 얘들아 외워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2차 함수 배웠을 때 좀 반대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을 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풀어보면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x 빼기 1 넣고 맞니? 부호 반대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y 대신에는 y에 거꾸로 플러스 2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y 자리에 y 플러스 2가 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뭐 더하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전개하면 y는 2x 빼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밑에 것도 얘들아 뭐 여기 써 있으니까 y 자리에 y 더하기 2 넣고 x 자리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1을 썼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너희가 이제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마음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반대지? 라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얘들아 외우자라는 거 뭐 요 정도로 너희가 끝내주면 되고 얘들아 지금 여기 하는 단어는 다른 어떤 도형 쪽 단원보다 얘들아 훨씬 좀 가벼운 단원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원칙만 좀 잘 지켜주면 그렇게 문제 푸는 데들아 심하게 너희가 이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아까 전에 좀 적어놓은 거 있지?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에서 너희가 도형의 이동이 평행 이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점이랑 도형이 있는데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도형은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얘들아 위에 내용 설명 절반으로 너희가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한 절반 파트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대칭이동 이야기를 좀 한번 할 건데 얘들아 대칭이동이 이게 사실 너희가 뭐 대칭에 대해서 어렸을 때 뭐 유치원 같은 데서 뭐 데칼코마니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스케치북에 이제 물감 뿌려가지고 얘들아 반 접어주면 그 뭐시냐 얘들아 똑같은 그림이 좀 복사가 되지 얘들아. 이렇게 스케치북이 있으면 이게 딱 여기 절반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는단 말이야. 접으면 얘들아 똑같은 얘들아 모양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됐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배웠을 텐데 대칭이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는 대칭은 사실상 얘들아 선대칭으로 봐주시면 돼. 선대칭. 그러니까 선대칭이라는 건 너희가 어떤 접는 선이 존재하는 거지. 접는 선. 접었을 때 이거 왜 이래? 접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접었을 때 너희가 이제 포개어지는 것 같아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선대칭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선대칭에 대해서 너희가 뭐 이렇게 뭐 여기를 뭐 이해를 못할까봐 아니면 선대칭이 뭔지 모를까봐 내가 걱정을 많이 하진 않는데 잠깐만 지워놓고 하자. 왼쪽에 가서 이 점대칭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점대칭이라는 것은 너희가 얘들아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어떤 뭐 현상을 이해하거나 얘들아 어떤 생김새를 이해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점대칭은 너희가 암기해줬으면 좋겠어. 점대칭이 뭔지는 그냥 암기사항이야. 자 봐봐 얘들아 P랑 Q의 중점이 M이지 얘들아. 중점이 M이지. 그럴 때 얘들아 PQ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들아. 점 P와 점 Q는 점 M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M은 뭐가 되는 거야? PQ에 이제 중점이 될 때, M이 얘들아 PQ의 중점이 될 때 너희는 얘들아 P랑 Q가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고 여기 얘들아 점대칭은 접는 선 같은 거 접는 선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 얘들아.
선 대칭은 이렇게 접자 이 소리잖아. 여기다 물감 찍은 다음에 L로 접어주면 여기 있는 물감이 어디에 찍히는 거야 얘들아? Q에 찍히게 되니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점 대칭은 암기하자 이 소리야 얘들아. 점 대칭은 알겠니? 점 대칭은 이제 P랑 Q의 중점이 M일 때 우리가 PQ가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야기할 거니까 대칭 이동이 일단 얘들아 소소하게 좀 두 가지로 좀 많이 나뉘어 얘들아. 두 가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어서 자, 아까 내가 얘들아 좀 쓰던 거 있지 얘들아. 여기 쓰던 거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이 있는데 얘들아 물론 이건 점을 대칭 이동할 때고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칭 이동은 사실상 이게 점 대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 대칭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까지 너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얘들아 배우게 될 거야. 따로따로. 만약에 여기를 좀 이거 내가 수정을 좀 해주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써줄게. 이렇게 아이고. 내가 여기를 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대칭 이동은 얘들아 너희가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선 대칭이 있고 뭐 점 대칭이 있는데 선 대칭도 너희가 얘들아 점을 선에 대해 대칭하는 거 도형을 대칭하는 거 두 개가 차이가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점 대칭도 얘들아 점을 점에 대해 대칭하는 것도 있고 도형을 얘들아 점에 대해 대칭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들아 파트가 6개가 지금 나오게 돼서 됐니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어디 설명한 거냐면 도형의 이동 중에 대칭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 선대칭이라는 게 있고 점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희한테 이제 복습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좀 한번 볼 건데 일단 아마 대칭 이동은 일단은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 공식 나온 거 그러니까 니네가 뭐 예의상 한 번만 좀 보여주게 되겠지만 봐봐 맨 1번부터 봐 1번부터 얘를 X축으로 접어버리면 여기에 찍히게 될 거야. 너희가 보다시피 얘들아 Y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아마 중1 때 얘들아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너희가 봐봐 1번과 2번은 너희가 중학교 때도 봐봐 진짜로 이 점을 X축으로 딱 접어버리면 여기다 딱 찍히겠구나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있는 점도 얘들아 X, Y를 Y축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이게 X좌표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X, Y에 찍히겠구나. 근데 세 번째 얘들아 점대칭에 대해서 얘들아 중학교 때 사실 너희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요게 사실 점대칭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너희가 세 번째 걸 어떻게 배우냐면 X축에 대칭한 후에 Y축에 대칭을 하든지 아니면 Y축에 먼저 대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아 X축에 대칭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들아 가르치게 되는데 그건 얘들아 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나 자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자 내가 X, Y야.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걸 모른다 치자 아직. 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뭔지 모른다 칠게. 알겠니?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얘들아 X 다시 Y 다시라고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들아 원래 있던 점을 X, Y로 쓰고 옮겨진 점을 우리가 X 다시랑 Y 다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럼 X 다시가 무엇이고 Y 다시가 무엇일까? 도대체 나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무엇이 나올까? 얘들아 점대칭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중점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X 다시랑 X 나누기 2 Y 다시에다가 Y 더해서 나누기 2 얘가 지금 중점이 원점이니까 0,0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너희가 얘들아 분모 2니까 X 다시 더하기 X가 0이구나. Y 다시 더하기 Y도 0이구나. 그럼 X 다시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 다시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구나. 되니?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원점 대칭을 이해해줘야 완벽한 이제 설명이 되는 거. 물론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원점 대칭 정도는 외워야지. 원점 대칭은 X랑 Y의 모두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공식 있는 것까지 한번 다 볼게 얘들아. 공식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말하면 3,1 같은 점 있다 칠까? 얘를 요 Y는 X로 접어버리게 되면
1,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니? 김승정 하품하네. 그 다음에 또 봐보자 얘들아. 오른쪽에 가서 여기 x, y를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어버리게 되면 이거 어때 얘들아? 자리도 바꿨는데 모두 바꿔서 부호도 바꿨지. 얘들아 4번과 5번은 너희가 지금까지 다뤄본 어떤 대칭은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번 시간에 얘들아 이제 이것을 외워줬으면 좋겠고 좀 이따 하겠지만 이건 좀 특별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공식이 있는 거야. 여기 위에 공식 정리된 거 한번 볼까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되는구나. 얘네들아 자리도 바꾸고 모두 바꾸면 되는구나. 부호도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이제 외워주면 되는 건데 조금 이따가 보게 되면 특별한 얘들아 y는 x라든지 y는 마이너스 x는 특별한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 직선이 아닌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거야 얘들아. 이거 복습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요게 위에 3개까지는 거의 중학교 때 알던 지식에다가 이게 얘들아 이렇게 된다는 거 너희가 얘들아 크게 얘들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너희가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다음 장에 가서 얘들아 요 내용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도형을 대칭 이동 시키잖아 얘들아. 도형을 대칭 이동 시키더라도 원래 내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x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초록색 얘들아 그래프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똑같아 얘들아. x축 대칭이니까 y 부호 바꿨고 y축 대칭일 때 x 부호 바꿨고 원점 대칭일 때 둘 다 얘들아 부호 바꿨고 y는 x 대칭일 때 자리만 바꿨고 이거 대칭일 때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꿨으니까 너희가 이제 아마 이렇게 좀 느끼게 되면 이거 그러면 이게 그냥 똑같은데 얘들아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은 굉장히 얘들아 좀 유사한가 보다. 자 내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화면만 한번 봐봐봐 얘들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지금 먼저 얘들아 선대칭, 점대칭 다 가르친 거거든.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니까 간단하게 복습한 건데 이렇게 내용 얘들아 거의 다 언급한 거야. 몇 개 소소한 거 빼고 다 언급한 건데 물론 선대칭과 점대칭은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데 선대칭과 점대칭 모두 점의 선대칭과 도형의 선대칭, 점의 얘들아 점대칭과 도형의 점대칭. 얘들아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점과 도형은 얘들아 어떤 성질이 있었어? 부호가 반대니까 조심해라 라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서로 얘들아 거의 어때 얘들아? 유사하지. 나 지금 이런 기호 쓴 거야 너희가. 거의 비슷하다. 거의 이것도 얘들아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이제 봐봐. 요번 시간에 다룰 거는 일단 아니긴 한데 이번 시간에 다뤄버리면 너희가 너무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대부분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부호가 반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조금 얘들아 곤란한 그런 알겠지 얘들아. 반드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너희가 좀 보게 되겠지만은 좀 곤란한 얘들아 그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여기 대칭이동이 여기 좀 나와 있지. 여기서 대칭이동 여기 페이지 맨 위에다가 얘들아 필기 하나 해놔 얘들아. 일단 오늘은 필기를 해도 얘들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얘들아 대칭이동을 시킬 때는 얘들아 봐봐. 대칭이동을 시킬 때 점은 통째로냐 채로냐? 통째로야 째로야? 통째로? 제로예요 쌤. 채로야? 네. 고마워요. 이거 맞아? 제로 아닌가? 제로예요 제로. 몰라. 그건 니네가 네이버 찾아봐야 되나? 통째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야 서술형 평가에 통째로만 이렇게 통째로 나오겠냐 얘들아. 자 점은 통째로. 그 다음에 도형은 알맹이만 이라고 얘들아 필기를 해라. 분명히 대칭이동이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을 대칭이동 시켰을 때가 너희가 너무 똑같은 것처럼 공부를 하겠지만 앞으로 얘들아 문제를 풀다 보면 뭐야 좀 다르네. 이게 다른 거 구분하는 게 한 가지 얘들아 테마 특강으로 너희가 배워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얘들아 빡세. 알겠지? 얘들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평행이동은 부호도 반대로 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여기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점은 통째로 그 다음에 도형은 알맹이만 이라고 적어놓고 너희가 사실 뭐 이렇게 내가 나중에도 복습시키고 강의도 보게 하겠지만 그냥 창규하라고 치고 점은 통째로 도형은 알맹이라고 쳐도 얘들아 강의가 몇 개 떠. 그게 이제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내가 설명을 좀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억만 하는 거야. 너희는 이번 시간에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한 줄 알았는데 무언가 얘들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이제 좀 조심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 거. 오다연 뭐야? 근데 이게 12형밖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 잠깐만. 이게 너희가 카메라를 한번 껐다가 킬 때마다 새로운 애들이 리뉴얼 되는 것 같아. 양현진 껐다 켜봐. 아니네, 또 똑같이 뜨네. 딴 애들은 뭐라는 거야? 아씨, 딴 애들은 등장. 내가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화면에 한 화면에 딱 안 뜨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네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조금 아주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내용 설명을 덜 하긴 했는데 그 뭐시네 이제 대칭 이동까지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봐봐 얘들아. 너네 여기서 두 가지 테마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내용적으로도 설명하겠지만 공식화 시켜서도 얘기할 거고 요게 얘들아 첫 번째 테마가 될 것이고 자 얘들아 두 번째 테마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너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건 이게 y는 x 대칭이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할 때는 분명히 공식이 있었는데 너희가 뭐 직선이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들아 테마로 내용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얘들아. 점과 직선에 대한 얘들아 대칭 이동. 니네 48분에 다시 들어와. 48분. 마이크 끄시고 얘들아 니네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랑 그러니까 x, y랑 요 녀석이랑 중점이 a, b이면 우리가 서로가 얘들아 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점 대칭은 좀 외워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별거 있네 얘들아. 중점 구하면 되잖아.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들아 중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a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b가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가 누구일까?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야 나 좀 a, b에서 대칭 좀 시켜봐. p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게 뭐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관심을 갖는 건 x-랑 y-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너희가 봤으면 좋겠냐면 그러면 얘를 조금만 변형하면 봐봐 얘들아 2 넘겨봐. 여기다 2 넘겨.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얘들아 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니? x-는 2a-x가 될 것이고 y-는 2b-y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 x, y를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얘들아.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대칭 이동 시키게 되면 뭐가 나온다 얘들아? 2a-x, 2b-y가 나오게 되겠구나.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맨날 중점 구해서 서로 똑같다라고 푸는 게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내가 적어놓은 거는 얘들아 너희가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빨간색 부분 필기하자. 빨간색 부분. 내가 띄워놔야 너희가 보이는구나. 빨간색 부분 필기를 합시다 얘들아. 빨간색 부분. 그래서 바로 그냥 2a-x, 2b-y가 되고 이런 게 나중에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게 되면 꽤 얘들아 이제 그 좀 고난이도 얘들아 미분과 적분해서 좀 쓰이게 되니까 일단은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외워놓을 수도 있도록 하고 야 유도도 한번 해보고 하더라 이런 거 그냥 또 너무 이제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를 좀 해줬잖아. 그래서 일단은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좀 끝내게 될 것이고 요거가 다 적었을래나 얘들아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배운다 그래서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처럼 특별한 직선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 건데 니네 잘 생각해봐. 너희가 그냥 뭐 숫자만 나왔을 때 그 문제만 푸는 것보다 여기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막 ABC에 XY에 X-랑 Y- 나오니까 너희가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근데 목적을 똑바로 해야 되더라. 봐봐. 얘들아 이 직선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점도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야, 도대체 어떤 x, y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좀 시켜봐라. 여기다가 물감을 막 찍은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여기에 찍히게 되잖아 얘들아. 데칼코마니처럼 선 대칭이니까. 야, 이렇게 대칭하면 얘가 도대체 누구니?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x-랑 y-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봐보자 얘들아 L 직선을 내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릴 거고 그 다음에 P랑 P'를 내가 얘들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너희가 보다시피 얘들아 어떤 점이 좀 보여야 되냐 하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대칭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직각이 되는구나. 수직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얘들아 수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배운 게 하나밖에 없지 않아. 얘들아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수직이면 너희가 얘들아 P랑 P 다시 기울기랑 그 다음에 얘들아 주황색 직선을 내가 L이라고 할게 얘들아 L 됐니 얘들아?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한 게 몇 나옵니다 얘들아?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근데 니네 L 직선은 뭐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L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P점이 X, Y고 그 다음에 P 다시 점이 이거니까 야 기울기가 뭐야? 여기에서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P 다시 선분의 기울기. 이건 직선 L의 기울기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됩니다. 라고 너희가 이제 그 수식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됐니 얘들아? 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항상 너희가 이제 염두를 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P랑 P의 중점 내가 초록색으로 찍은 점을 M으로 놓게 되면 야 중점이니까 뭐 별거 있니? 더해서 1로 나눈 거 아니야?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이렇게 얘들아 중점을 너희가 좀 구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봐봐 너희가 눈으로 그냥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잖아. 맞니? 얘들아 주황색 직선 위에 초록색 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요 직선에다가 요 직선이 L이잖아. 요 직선에다가 2분의 얘들아 X 더하기 X 다시랑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를 이 직선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X 자리에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 자리에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를 그냥 대입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점 대입과 수직 조건 그러니까 뭐 여기 책에서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냐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가지 테마 설명까지 마치게 되면 이게 얘들아 도형의 이동이 내용적으로 그냥 끝나. 이게 생각보다 좀 할만하지 않나? 얘들아 내용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제 너희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좀 너희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도형의 이동 내용 자체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것들은 솔직히 얘들아 조금만 노력해주면 그렇게 오래 너희가 힘들진 않거든 얘들아.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제 그 무엇이냐 이 도형의 이동이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누구랑 또 그 망하면 원이지 원. 맞니 얘들아?
원이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뭐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이 이렇게 있었어. 원을 좀 평행 이동을 했더니 직선과 좀 뭐 접하게 되었어요. 뭐 얼마만큼 이동해야 접하게 되겠습니까? 원에서 우리가 접선 배운 내용들이 조금 얘들아 꽤 까다로운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과거에 배웠던 직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 아니면 너희가 이제 원이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에 배웠던 도형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복습한 도형의 얘들아 이동 쪽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합쳐지면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너희가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문제들을 좀 보게 되면은 되게 단순하게 얘들아 문제를 얘들아 푸는 뭐 그런 것들도 내가 내기는 했는데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니 얘들아 여기 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조금 얘들아 빡센 문제들도 분명히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고,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 좀 유형명을 좀 써놨어 얘들아. 그 유형에 대해서 앞부분은 좀 빠르게 풀고 뒷부분은 조금 천천히 내가 한번 오늘 쭉 한번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얘들아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몰랐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니네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부분을. 그래서 야 이거 점의 평행 이동이야 얘들아. 1번 봐봐 얘들아 1번이야 지금 1번. 지금 내가 보는 건 점의 평행 이동이야. 니네 이렇게 써 있어야 도형의 평행 이동이야. 얘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너희가 도형을 평행 이동시킨 거구나. 근데 지금 문제는 얘들아 어때 점을 평행 이동시켰는데 그 평행 이동 이름이 그냥 F인 거야. 이 앞에 F 때문에 너희가 도형으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에다 M 더해주고 Y에다 N 더해줬으니까 X축으로 N,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얘가 N로 더해주려면 6 더하고 2 더했잖아. 6 더하고 2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얘들아 몇 나와? 8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X축으로 도형이니까 플러스 M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간 거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해 주셔야 되고, Y축으로도 얘들아 마이너스 M만큼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돼. 그래서 일단은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 거고, 질문 뭐 받을 시간은 뭐 나중에 따로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얘들아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뭐 직선의 평행 이동 봐봐. 직선의 이게 도형이야. 도형이 이렇게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2지. x가 더하기 2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간 거구나. 빼기 4니까 얘가 y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간 거구나. 그래서 x가 x 플러스 2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y는 y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들아 이런 문장 잘 봐줘야 돼. 이거 봐봐. 이거를 옮겨라가 아니야. 이거 잘 봐 얘들아 문제. 이거로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냐면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요 직선이 3x-2y-5는 0으로 옮겨진 거야. 구하라 그러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의로라는 이유 맞니 얘들아? 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은 맞니 얘들아? x 자리에다가는 x 더하기 2 넣을 거고 y 자리에다가는 y 빼기 4를 넣을 건데, 얘를 정리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c가 0 되는 거니까 됐니 얘들아? a 값은 몇 나와줘야 돼? a가 3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a가 3이면 6, b가 마이너스이면 8. 그럼 14지. 14에다가 이거 왜 이래 이거 14에다가 c 더한 게 마이너스 5니까 c 값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 맞아. a, b, c 값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거 으로 옮겨지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옮겨라가 아니라 누구로 옮겨지는 걸 찾아라. 됐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너희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가 지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는 봐봐,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어떤 직선이 잘 봐봐 얘들아. 이 직선이 이렇게 옮겨진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럼 내가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얘를 왼쪽 걸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거 위에 있는 것도 뭘로 해주면 돼?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밀어버리면 원래 있던 직선이 되겠지. 거꾸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x 자리에다가는 x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되고 y 자리에다가는 y 플러스 4를 써줘야 되고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이거 얘들아 마이너스 19인 거 보이지 얘들아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둘 다 연습해봤으면 좋겠네 얘들아. 13번 내용은 둘 다 너희가 잘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뭐 도형의 평행이동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 직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된 건데 뭐 원의 평행이동도 내가 얘들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봐. 자, 원의 평행이동은 하필이면 얘들아 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풀이니까 잘 봐봐.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1,2였는데 얘를 얘들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변신을 했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 보시니 반지름의 길이가 얘들아 변하거나 하지는 않아.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원은 너희가 얘들아 가능하다면 중심을 가지고 옮겨버리는 게 훨씬 편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중심이 0,0이 된 거 아니니? 그럼 얘들아 얘를 이거에 의해서 옮겨봤더니 0,0이 된 거야. 자, 도형의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보지만 점의 이동은 부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m 더해주시고 2에다가 n 더해준 게 그냥 얘가 0,0 나온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m은 1이고 얘들아 n은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너희가 n 값을 구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들아 풀어주게 되면 나는 어떤 중심으로 푼 거야? 원의 중심을 얘들아 이제 중심을 가지고서 중심을 옮겨서 이 19번 문제를 좀 풀이를 하게 된 건데 너희가 이제 그 보시니 얘들아 다음 거 이제 다른 방법 한번 하게 되면 그냥 뭐 도형을 직접 옮기는 경우도 가능해.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옮긴 거니까 x 자리에다가는 뭐 넣어줘야 돼? 얘들아 x 마이너스 m을 넣어줘야 되겠지. y 자리에다가는 y 마이너스 n을 넣어서 이렇게 되겠구나.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0 돼야 되지? 이것도 얘들아 0 돼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너희가 봐도 중심이 좀 더 간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이동시킬 때는 이제 중심을 좀 이동을 시켜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둘 다 한번 해봐 얘들아. 19번은 알겠지? 원은 왜냐면 중심이 항상 존재하는 도형이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포물선은 내가 좀 생략을 할게. 얘들아 똑같은 도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쭉 여기 얘들아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제 유형 경우는 생략을 좀 할 것이고 내가 아까 전에 좀 말한 것 중에 얘들아 이게 활용 쪽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요 녀석을 x축으로 k만큼 그럼 x 자리에 x-k 낼 건데 y축으로 3만큼 y 자리에 y 빼기 3을 넣을 건데 도형이니까 부호가 아니라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y는 4x-4k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녀석이 요 2차 함수랑 뭐 한다? 접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희가 도형의 이동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접할 때 2차 함수가 직선이랑 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 2차 함수랑 요 직선이랑 연립하지. 연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같다라고 두는 걸 우리가 연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이다.
뭐 거의 다 알겠지만 너희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접하면 왜 판별식이 0이에요? 뭐 이 설명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친구들은 따로 좀 메모해 놓으셔야지 되고.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이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이고 뭐 판별식이 0이라고 해서 k값 구하는 건 너희한테 좀 맡길 거고. 뭐 그러니까 이게 평행이동을 알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네 x축으로 a만큼 갔으니까 바로 x자리에 이거 한번 넣어버릴게. 이건 중심 말고 그냥 도형으로 풀게. 얘가 얘랑 접한대. 그럼 중심이 a, 2고 얘들아 반지름이 3이고. 요 직선은 뭐라고 쓸 수 있니? x-y-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부터 원 내용 아니야 얘들아? 이거 접하네? 접하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때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자, 거리 구해주면 너희가 이제 a-1의 절대값 요게 얘들아 3과 같아야 됩니다. 양수 a값 구하는 건 계산을 생략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문제를 풀면서 내가 내가 이거 포물선에 대한 걸 좀 모르나? 아니면 원에 대한 걸 내가 좀 많이 까먹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얘들아 이제 괜히 도형의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좀 착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얘들아 그냥 32번 체크해 놓고서 그냥 나한테 사진 뭐 이게 수업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도 돼. 아까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갑자기 무슨 반지름과 같은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너희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칭 이동 같은 거는 너무 공식에 처음에 넣는 거라 뭐 원점 대칭이면 4, 마이너스 5 나올 거고, 33번 얘들아 y축 대칭이면 5,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뭐 내가 기본적인 점대칭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특별한 문제들은 여기가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41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끝이야 얘들아 답이. 됐니? 그럼 43번 같은 거 서로 x축 대칭이래. 서로가 서로의 x축 대칭이니까 자 얘가 L1이고 얘들아 이 직선은 L2라고 하면 L1과 L2가 X축의 얘들아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L1을 X축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L2와 어떻게 될 거야? 서로 같아지게 되겠지. L1을 X축에 대칭시키면 L2와 같아질 것이다. 그럼 L1을 X축 대칭시킨다는 건 Y 부호만 바꿔주니까 얘들아 이 직선은 뭐 A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Y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줘야 돼?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고쳐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지. 그냥 대충 A가 2고 B가 3이라고 풀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너희가 좀 풀어주시고, 뭐 크게 얘들아 뭐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 거고, 47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원점 대칭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진 않으니까 첫 번째 방법,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중심 가지고 풀 수도 있고, 혹은 너희가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원점 대칭이면 x, y 둘 다 부호 바꾸는 거니까 그냥 둘 다 부호 바꿔 하더라 이렇게. 얘들아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걸 제곱하나 이걸 제곱하나 똑같은 거야. 얘를 제곱하든 부호를 바꾼 거를 제곱하든 어차피 얘들아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원 중심으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희수 논다. 아무튼 그렇게 너희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47번까지 한번 좀 봐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거 특별한 건 별로 없으니까 대칭 이동 시킬 때
너희가 아마 뭐 축대칭, 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울 게 좀 없고 이런 거 잠깐만 뒤에 가서 그냥 대칭 이동하는 건 잠깐 놔두고 뒤로 쭉 가서 얘들아 뒤로 더 가자 얘들아. 여기 앞부분은 내가 좀 풀어줄 만한 게 좀 없고 다 공식에 넣는 문제인데 좀 변형된 것만 좀 봅시다. 그래서 75번 한번 봐볼게. 얘들아 75번 점대칭 한번 봐볼게. 일반적인 점대칭.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2,-6을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4,2가 나왔대. A, B는 두 점의 중점이 되겠지. 그림 한번 얘들아 그려주려고 간단하지만 한번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76번 같은 거, 76번은 좀 어려워 얘들아. 이거는 76번이 너희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이거는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서 해줄게. 자, 이 차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에 얘들아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은 계산해보면 1,2가 지금 나오게 될 것이고. 됐니? 근데 너희가 봐봐. 최고창의 개수가 얘들아 9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게 있으면 위로 볼록인 게 있을 텐데 두 그래프는 합동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여기 내가 복사를 좀 했어요. 이렇게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얘들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준 게 76번에서 파란색 포물선과 그 다음에 주황색 포물선이 얘들아 누구에 대해 대칭이다? 알파, 베타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를 만약 얘들아 기하학적으로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대칭이라는 건 1,2가 요로 이상한 거라고 보면 돼. 요렇게 얘들아 이상한 거야. 이렇게. 왜 이러니? 1,2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1,2가. 그 다음에 포물선에 있던 임의의 점이 얘들아, 임의의 점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동을, 이거 조금 오류가 나네. 다시 1,2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간 거고, 여기 있던 임의의 점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은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은 거고.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동을 한 게 얘들아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누구의 중점이야? 파란색 2차 함수의 꼭지점인 1,2와 주황색 2차 함수의 꼭지점인 3,-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0이 되겠지. 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중점 구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너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서 한번 좀 띄워줬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점대칭에 대해서는 내가 공식 쓰는 거 한번 좀 봐줄게 얘들아. 공식 쓰는 거. 그러니까 77번 같은 거를 너희가 풀 때, 자 봐봐.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 3,0을 2,1에 대칭시킨다. 그럼 너네 아까 전에 공식 외운 거 있어 얘들아? 2a-x, 2b-y인 거. 그러니까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고, 우리는 지금 얘들아 x 다시, y 다시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x 다시가 2a-x니까 자 2a에서 이거를 빼니까 2a에서 3 빼니까 1 되는 거고 1. 그 다음에 2b에서 0 빼니까 2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1,2가 되는 거야. 1,2.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중심의 좌표가 1,2니까 이렇게 써줄 수
수 있고 당연히 반지름이 변하진 않아. 그래서 너희가 원의 방정식을 이 공식을 갖고서 빨리빨리 좀 변형해 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좀 풀어주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 대칭 이동을 좀 시키게 되면, 맞니 얘들아?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도형에다가 얘들아 넣어가지고 얘들아 푸는 그런 풀이도 얘들아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봐봐,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라는 건 x랑 y, 맞니 얘들아? x, y라는 점이 움직이는 도형인 건데, 우리는 사실상 x-, y-가 움직이는 도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나는 지금 중심으로 풀어줬잖아. 중심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도형 그 자체로 풀게 되면 일단 너희가 얘들아 지금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자취에 대한 일반적인 얘들아 그 어떤 직관적인 너희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너희가 이제 그냥 중심을 옮겨서 얘들아 푸는 걸로 너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80번 같은 거를 풀 때 얘들아 80번 되게 어려워 얘들아 이게. 잘 봐봐 얘들아 80번.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도 너희가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냐면, 좀 익숙해지면 내가 좀 더 쉬운 걸 가르쳐주긴 하겠지만 일단 아직은 아니야 얘들아. 아직은 강의 보고 뭐 처음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제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대. 이렇게 얘들아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대.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건 시험에도 얘들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근데 2,3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시켜달라. 2,3에 대해서. 2,3이 어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좀 시켜주세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빨간색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야 돼. 무수히 많은 점. 정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얘들아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다 얘들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옮겨가는 거야. 2,3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간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2,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옮겨간 거야.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 좀 보이지? 됐니 얘들아? 또 얘들아 계속 옮겨간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아 2,3에 대해서 너희가 좀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돼. 하나만 더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얘들아 2,3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서 얘들아 요 점은 1로 이사 가고, 요 점은 또 얘들아 1로 이사 가고, 요 점도 얘들아 1로 이사 가고, 다 얘들아 이 점도 얘들아 1로 이사를 무한번 간 거야. 무한히 가면 파란색 점들이 쫙 모여가지고 얘들아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직선. 그러니까 우리한테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을 2,3에 대칭시키면 파란색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간단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빨간색 직선 위에 점을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 나는 여기다 0,3 같은 거 한번 잡을 거고, 그 다음에 1,5 같은 거 잡아버릴게. 그러면 0,3을 2,3에 대칭을 하면 4,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3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맞니? 0,3을 2,3에 대칭하면. 빨리 중점 구해봐 얘들아. 얘랑 중점 구하면 2,3 나오잖아. 1,5를 얘들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3, 얘들아 몇 나와? 1 이렇게 나오지. 빨리 중점 구해봐. 1,5랑 3,1이랑 중점 구하면 2,3 나오니까. 그러면 파란색 직선은 3,1과 4,3을 지나는구나. 그럼 기울기 똑같이 2네 얘들아. 4 빼기 3 분의 3 빼기 1. 기울기가 얘들아 2인데 뭐 4,3 지나니까 y 빼기 3은 m의 얘들아 x 빼기 4. y는 2x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됐니 얘들아? 혹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너희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직선을 점대칭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80번은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니까 복습 제대로 좀 해놓으시고 얘들아. 원이랑 원 같은 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 수 있어. 원 같은 거는 너희가 이제 중심을 이동시켜도 되는데 직선 같은 건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거를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일반적인 직선 대칭이니까 요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여기서 너네 85번 한번 가볼게. 85번. 자, 오늘은 요 문제까지 해서 얘들아 복습 강의 마무리 할 거고, 요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뒤에 나오는 얘들아 마지막 유형인 최적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도형 통째로 적은 알맹이만 이라는 내용까지 있어가지고 그 너희가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수업할 때까지 해서 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85번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배운 게 이거야. y는 x에 대칭시키거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할만한데, 지금은 너희가 얘들아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4,2라는 점을 4,2가 원래 이쪽에 있긴 한데 아무데나 찍어도 돼. 얘들아 4,2가 여기 어딘가 있다 치자. 알겠니 얘들아? 4,2가 자 4,2를 파란색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가서 얘들아 여기쯤 점이 찍히게 돼서 여기에 얘들아 Q라는 점이 찍히게 될 건데, 이 Q라는 점을 얘들아 우리가 A, B라고 놓자, 이 소리예요. 여기는 직각일 거고, 아이고, 여기가 직각일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은 거니까. 자, 잘 들어.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단만 맞추려고 풀게 되면 PQ 길이니까 얘들아 여기 중점을 M이라고 놓으면 그럼 PM 길이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근데 PM이 뭔데 얘들아? PM은 x-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4,2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2배 하면 돼. 루트 2분의 4랑 이어지면 5 나오니까 얘들아 어때?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배 하니까 정답은 5번이야. 맞니 얘들아? 물론 이제 85번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건 그것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Q라는 점이 있지 얘들아. Q라는 점 A, B를 구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까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자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얘들아 B 더하기 2. 중점 M은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을 직선에 대입해도 되겠구나. 2분의 B 더하기 2가 2분의 A 더하기 4에다가 3 더한 거. 자, 양변에 2 곱할게 얘들아. 양변에 2 곱해주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중점 조건 쓴 거야.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수직 조건을 한번 쓰게 되면, 수직이니까 얘랑 이거 기울기 구하자. A에서 4 빼고 B에서 2 빼고, 요 녀석은 기울기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너희가 B-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니까 A 더하기 B는 6. 이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7. 즉, 요 점이 얘들아 마이너스 1, 몇이었구나? 7이었구나. 이런 거 구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언거에 대한 너희가 이제 복습 강의를 한번 진행을 쭉 한번 했고, 그러니까 너희네들은 어디까지냐면은 90번까지 있지. 90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돼. 나머지 문제 쭉 풀면서 숙제하더라. 90번까지 쭉 풀면서 마무리하시고, 내가 이제 그 무엇이냐 얘들아,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나한테 단톡방에다가 얘들아 카톡을 보내놔더라. 단톡방에다가. 알겠어? 단톡방에 보내야 남이 질문했는지 아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좀 이제 생각하셔서 도형의 이동을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면은 얘들아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자 니네 그 다음 시간은 시간은 내가 이제 따로 다시 한번 잡아야 되긴 하는데, 다음번에 오기 전까지 내가 아까 얘들아 점은 통째로 도형은 알맹이만이라고 써놨던 거 있지.
여기서 얘들아 점은 통째로 도형은 알맹이만 이거 강의를 얘들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한 2개 정도 올려줄 거야. 그럼 그거를 너희가 한번 보고 와야 나랑 좀 대화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